한인 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센츄리 21 메트로 부동산의 유건열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비즈니스 매각 시의 이제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비즈니스를 살 때 비즈니스 매매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에는 뭐 아무래도 유의사항은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죠. 뭐 대등소이합니다. 네. 역시 뭐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5가지 종류로 이제 그 또 탑픽을 잡아봤는데요. 네.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특히 이제 매입을 할 때 바이어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 뭐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5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일단 그 매각을 할 때도 첫 번째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내가 구입을 하는 해당 이 매물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그걸 먼저 리뷰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아야 되는 서류가 있고 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받아서 보아야 되는 서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서 매매 계약서가 끝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물론 내가 캐시가 있어서 다 전에 캐시를 주고 산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좀 쉽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융자를 받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은행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은행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융자의 조건들이 뭐 크게 보면은 SBA 융자하고 컨벤셔널 융자하고 둘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융자의 조건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내가 보유를 할까? 내가 한 10년 아니면 5년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예. 주택도 30년 융자라는 게 있고 15년 융자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요. 30년 융자 중에서도 앞에 5년만 고정하냐, 7년 고정하냐, 10년 고정하냐 이게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비즈니스를 매입을 하실 때에도 바이어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최대 한 10년 정도 갖고 있을 것 같다. 아니야, 나는 3년이면 돼. 나는 5년이면 돼. 이런 거를 한번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네. 그 은행이나 융자 프로그램을 선정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그러네요. 있다. 네.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을 하게 되면 또 건물주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건물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카운티 정부 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퍼밋이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서류 준비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임리하게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되는 게 매각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전에 내가 시작하는 날 전에 최소한 2주 전에 보험회사하고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뭐 앞사람 거를 그대로 제가 넘겨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결정해서 내 네. 마음에 맞는 보험회사와 카드 프로세싱 컴퍼니를 선정할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을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 단계도 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인수를 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인벤토리를 결정해야 재고 됩니다. 체크. 예, 그래서 이것도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뭐 매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사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증빙 서류를 이제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셀러가 서류를 먼저 자기가 준비를 해서 줍니다만 네. 그것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구해야죠. 예, 셀러가 주는 서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텍스 리턴입니다. 그럼 텍스 리턴인데 지금이 이제 6월인데 6월이면은 금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도 영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1월부터 5월 달까지는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먼슬리 엑사이즈 텍스 리턴이라는 거. 매월 말에 이번 달에 해당 월에 했던 매출을 워싱턴 주 정부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세일즈 텍스 보고할 때. 네. 그런 내용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또 셀러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셀러한테 그 가장 최근 12달 또는 가장 최근 24달, 24개월치의 이 세일즈를 한번 볼 수 있겠냐 이런 걸 한번 요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 저희가 보통 리스팅을 할 때도 셀러분들께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셀러분께서는 바이어가 요구하면 주지 뭐 그때 가서 해주면 되지 뭐 자료 다 있어
자료 있으면 미리 주시면 미리 좋은데, 준비하면 네, 예. 좋은데 그걸 안 해주고 꼭 얘기를 하면 그때 주시려고 맞아요,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텍스 리턴이라든가 엑사이즈 텍스 리턴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받으시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뭐 P&L, 프로필 로스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밸런스 시트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 바이어 입장에서 많이 도움되는 게 가장 최근 12달, 가장 최근 24개월. 요거에 대한 서류를 한번 요구해 보시면 네. 어느 달에 잘 되고 어느 달은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이 인력 계획도 이때는 내가 인력이 조금 더 많아야 되고 좀 인력을 좀 줄여도 되겠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좋다는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 융자 프로그램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SBA 이용자가 더 이상 그 영주권자한테는 혜택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재.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그 FRB,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SBA 융자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짧은 기간에는 SBA 융자보다는 오히려 은행의 자체 융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네. 론 피도 조금 낮고요. 아하. 네, 조금 조건도 수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넘기는 거야 뭐 당연한 부분인데 이 바이어 분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SBA 융자가 내 상황에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SBA 융자하고 이제 그 저희들 컨벤셔널 융자하고 약간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게 제가 이제 네. 있었는데 이게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SBA가 더 높습니다. 지금 일반 커머셜 융자보다. 이유는 그래요? 지금 3.75%가 연방 이자율인데 네. 일반 은행에서 기준을 삼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월스트리트 저널 레이트라는 거는 연방준비위원회의 레이트에서 무조건 3%를 더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연방준비위가 3.75니까 3%를 더하면 6.75입니다. 그렇죠. 그 6.75에서 은행이 다시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뭐 8%, 7%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융자하는 커머셜 론,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요즘 오히려 뭐 채권 이자율로 간다 그러면 한 6.5% 또는 좀 낮게 네. 좀 더 해당 은행하고 좀 관련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낮은 이자율. 네. 굉장히 좋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판단을 잘 하셔라. 말씀드린 대로 다운페이는 SBA가 조금 낮고 컨벤셔널 융자, 은행이랑 직접 하는 융자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론피도 SBA가 더 높아요. 높은 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에 주는 론피는 같은데 SBA라는 게 이게 보험이거든요. 잘못됐을 때 SBA에서 은행에다가 70%, 80%를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험을 들어주는 거를 바이어가 들어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그 비용이 높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가 이것이 이제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된다. 뭐 이건열 사장이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가 뭐 정부 퍼밋이라든가 건물주 뭐 이 승인용 서류 이런 것도 요구해야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건물주인데 내가 테넌트로 새로운 바이어가 들어오면은 나는 남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랜드로드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궁금할 거를 먼저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면 되겠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랜드로드를 위해서 은행을 위해서 또는 그 스테이시나 이런 CD 가벌먼트를 위해서 내가 퍼밋을 받으려면은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겠죠. 이게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때.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유관 업체도 이렇게 매입 확정 뭐 통보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이 부분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 컴퍼니도 있을 수 있고 네. 보험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 매각하는 셀러가 아닌 매입을 하는 바이어가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바이어한테 라이프 인슈런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예, 생명보험을.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게 주인이 기간이 남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럼 자기 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베네피셜리를 수혜인을 은행으로 한 오. 라이프 인슈런스를 해서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와라. 네. 이것이 꼭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금액이 클수록. 그러니까 예. 요 부분도 은행이랑 내고를 하실 때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클로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랑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은행에서 요구를 한다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클로징이 늦어지는 경우가 친구들이 많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주인이 바뀌는 전날, 네. 네. 전날 밤이죠. 재고 체크. 예, 예. 네. 아, 이 이제 재고 체크할 때 이게 참 저희들 부동산 에이전트끼리는 좀 우스갯소리가 많거든요. 네. 보통 바이어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바이어분들의 지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물론 이제 축하를 해주고 네, 네. 이러서 많이 와주시는데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벤토리를 체크업을 할 때 이게 섹션별로 나눠서 체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분야별로. 뭐 물론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리셔블 상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야별로 나눠서 할 때 이것이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이것이 오픈 박스인지 아니면 풀 박스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미리 셀러분들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에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해 놓으시겠지만 바이어분들께서도 사실은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시면서도 내가 셀러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세일즈를 위해서 한 거지만 내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게끔 여기다 이렇게 다 구비를 해줬으니 나는 조금 더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 딜을 하시면서 이 몇백 불 인벤토리 때문에 딜이 깨지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거든요. 싸우지 그래서, 마십시오. 이런 거 갖고 굳이 다투지 네, 마시고 네. 조금 후하게 해준다. 물론 셀러도 좀 반대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비즈니스 가격을 충분히 잘 받았으니 인벤토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싸게 주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고 바이어는 조금 더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 거 갖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팔고 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분 비즈니스 센츄리 21 메트로 부동산의 이건열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회사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회사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꼭 받게 되겠습니다. 언제들 전화해도 돈을 안 받죠? 안 받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예, 아니니까. 예, 예.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주소 저희 그 5min biz, 5minutes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5min biz. 여러분 들어가시고 소개도 해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매주 그러면 저희들이 좋은 정보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